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부동산연구소 김성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 집행을 하고자 할 때 소송기간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도피하지 못하도록 보전하는 행위가 가압류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채권을 가진 자가 향후 강제집행 즉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 판결문을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수개월 이상 걸리게 되는데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이 가압류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과 을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맺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습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동시에 갑과 을은 근저당 설정계약을 하게 됩니다. 갑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을은 근저당이라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됩니다.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을이 갑에게 빌려준 1억을 받지 못했을 때는 이 근저당권이라는 담보권을 집행권론으로 해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은 이 임의경매에 의해서 경매에 의한 경락대금을 가지고 을은 금전채권 1억을 변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만 맺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을은 담보권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을은 갑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한 후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론으로 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제법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때 갑이 승소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갑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했거나 명의 이전을 했을 때는 을이 나중에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도 경매를 신청할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을은 확정 판결을 받아도 경매 신청할 부동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서 을은 반환 청구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가압류를 해놓으면은 가압류에 의해서 후에 갑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더라도 이 가압류에 의해서 먼저 경매를 신청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압류가 등기되어지면은 후에 갑이 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더라도 이 가압류 등기가 된 시점으로 소급해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가압류는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무자를 소환하거나 채무자에게 통보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검토한 후 가압류 결정을 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압류를 해놓았다고 해서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전액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가압류의 경우 근저당권과 같이 물건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근저당권보다 먼저 가압류를 설정하여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다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채권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에 이 부동산에 가압류 6천만 원이 제일 먼저 설정되어지고 2월에 가압류 6천만 원이 두 번째로 설정되어집니다. 세 번째 건저당권 2천만 원이 설정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가압류, 건저당권이 설정되어졌을 때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경락대금이 1억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1억이 이 배분액인데 그럼 이 배분액을 가지고 1번 가압류권자, 2번 가압류권자, 3번 건저당권자에게 얼마씩 배당되어지는가를 살펴볼 경우에 이러할 경우에는 가압류는 채권이고 건저당권은 물건이죠. 그죠? 이럴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안분 배당을 받게 됩니다. 안분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체 채권액 6천만원, 6천만원, 2천만원 분의 첫 번째 가압류 채권액 6천만원이죠. 그죠? 곱하기 1억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채권액 분의 첫 번째 가압류 채권액의 비율을 1억에 대한 비율을 배당받는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3,750만원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가압류도 6천만원, 6천만원, 2천만원 전체 채권액분의 두 번째 가압류도 역시 6천만원이죠. 그죠? 그럼 이러면은 3,750만원이 두 번째 채권 가압류에게 배당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체 채권액 6천만원, 6천만원, 2천만원 분의 건저당권의 채권액인 2천만원 곱하기 배분액 1억을 하면은 건저당권은 2,50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채권 상호간에는 시간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이 사례에서는 우선순위 없이 평등하게 취급되어 안분 배분합니다. 자, 가압류, 채권 상호간에는 누가 먼저 선순위든 후순위든 관계없이 안분 배분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안분 배분의 계산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각 채권액의 합계분의 해당 채권액 곱하기 배분액이었죠. 그죠? 자, 세 번째, 가압류 후 물건인 건저당권은 먼저 설정된 채권과 동등한 지위에서 안분 배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건저당권은 먼저 설정된 채권과 동등한 지위에서 안분 배분을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가압류가 먼저 설정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가압류 채권, 즉 선순위인 가압류 채권이 후순위인 건저당권과 안분 배분을 하기 때문에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전액 배분을 받지 못할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가압류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이 마음에 들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